네, 안녕하십니까. 중대부고 생명과학 수업을 담당하는 김동희 강사입니다.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총 3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두 번째는 그 시험 문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관리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25년도에 진행하였던 테스트를 전반적으로 좀 확인을 하였고요.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올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 저희는 이제 객관식 19문항, 서술형 4문항으로 총 다음과 같이 23문항의 문제가 나왔고요. 각 문항들을 봤을 때 상문항, 중문항, 하문항으로 나눠 보았고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1학기 중간고사의 난이도는 좀 낮은 편이었고 1학기, 2학기로 넘어가면서 난이도 자체가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2학기 중간고사 때 어려웠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서 학교 자체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제 진행하게 될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 올해 이제 보게 될 시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단원을 나누어서 확인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1학기 중간고사 파트, 1학기 기말고사의 파트의 일부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의 일부 파트가 다음과 같이 이번 중간고사 범위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번 중간고사에서 가장 난이도 높게 나올 파트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신경자극 전도와 시냅스 전달일 것이다 라고 먼저 하나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로 봤을 때 제가 좀 어떤 문항들이 실제로 어렵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과학의 이해 파트가 나왔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중하 문항으로 봤을 때 하문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지하는 대부분의 문항들이 어떠한 유형들이었냐?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유형이다 보니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대표적인 유형들 위주로 다음과 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밑에다가 이제 뭘 적어놨냐면 이 문제가 어디에서 좀 출제가 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좀 적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학교 시험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재구성해서 사용하신다는 점이 매우 독특하였고요. 일부 모의고사 문항들이 다음과 같이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항들 자체가 대표 유형들로 나오는 걸 통해서 생명현상의 특성 그리고 뭐 바이러스의 구조적인 특징들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매칭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원으로 이제 넘어가서 생명활동과 에너지 파트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 자체가 높은 문항들로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문항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던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모식도와 표를 통해서 통합적인 작용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정말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가장 대표 유형으로 제가 적어놓은 거는 심장, 다음과 같이 읽고 기관들을 다음과 같이 적어놔서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에 나왔던 모식도 자체가 그대로 나왔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고요. 옆에 보시는 문항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 학교만의 독특한 시그니처 문항입니다. 서술형을 바탕으로 하여서 정의를 물어보는데 이 정의들에서 정확하게 맞는 문장은 뭐고 틀린 문장은 무엇이고 틀린 문장은 어떻게 옳게 고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들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장들에서 우리가 틀리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암기해야 하고요. OX 문제를 통해서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고쳐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항들이 아마 올해 문항에서도 역시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서술형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개념들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좀 쓰는 연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 OX 문제들과 실제로 쓰는 연습들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생태계 파트인데 생태계 파트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표 유형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일부 계산 문항들이 나오고 서술형 문제들로 이러한 문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계산들을 미리 좀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타임어택형으로 주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좀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문항별로 패턴화 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풀이 방법들은 제시해 줄 예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제 막전이 변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확실히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문항의 난이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수능 특강과 수능 연계 완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항들이 역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항들 자체의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다양한 유형들을 좀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유형에 따라 가지고 풀이하는 패턴들을 좀 달리해 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주차부터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1주차부터 마지막 끝에 6주차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난이도별로 유형별로 실제로 나누어서 풀이할 수 있도록 좀 가져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항들 자체가 타임어택형입니다. 난이도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문항을 어떻게 풀어야지 좀 쉽게 풀 수 있는지를 만들어주는 구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 문항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신경계 파트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 신경계 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식도 해석하는 부분들이 매우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 모식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기존에 나왔던 수완 문항으로 이제 역시나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모든 문항들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기출 문항들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항들이 좀 변형되어서 나왔다라는 게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역시나 이제 난이도 자체가 높았던 부분은 어디냐? 물질 대사 파트와 막전이 파트가 이번 시험에 가장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좀 문항을 풀이하는 루틴화를 작업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공통사항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는 킬러를 대비함에 있어서 우리 학교는 EBS를 좀 잘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주간지와 저희가 풀게 될 모든 문제들은 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실제 기출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제시를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솔루션은 어떻게 되냐면 난이도별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문항이겠죠. 이 하문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등급을 우리는 방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등급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문제들을 안 틀리기 위해 저는 개념 구조를 먼저 좀 정리화해주고 도식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맞추어서 좀 수업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 이제 중킬러 문항 구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인데 저는 모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킬러 문항을 어떻게 풀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킬러 문항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풀기가 많이 어려울 것이고 중킬러 문항을 누가 잘 풀어서 그 점수 자체를 메꿀 수 있느냐가 시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시간 관리와 풀이 순서들을 좀 정립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풀이 순서를 정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해석하는 순서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제시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조건의 중요성이라고 이제 제가 적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틀리는 문제는 다 다르지만 결국 틀리는 이유를 확인해 봤을 때는 조건을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실수 유형들은 개인화 좀 시켜서 반복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방향성을 찾아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풀이에 있어서 결국은 문제 풀이 자체를 많이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풀어야 하고 자료 해석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암기 자체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계획을 제가 좀 잡아봤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주차 때 신경자극전도부터 먼저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순서대로 그대로 쭉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주차에는 고난이도 문항들을 좀 풀이할 예정이고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앞서서 보셨다시피 서술형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정의 그리고 그 부분에서 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지들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업은 이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냐면 언제나
먼저 앞서서 30분은 제가 꼭 전주차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합니다. 그래서 리뷰 수업을 통하여서 전주에 배웠던 핵심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뒤 이어서 30분 동안은 무조건 25문항으로 구성된 테스트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타임어택형으로 실제 문제를 봤을 때 많이 틀리는 이유는 연습량이 좀 많이 부족해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문항으로 지속적으로 좀 저희가 보고자 하고요. 소단원별로 조금 누적시켜서 전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의 수업 연이어서 진행할 거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자료 해석과 문제풀이를 전반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서 수업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좀 가져가려고 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본교재 당연히 제시해 줄 예정이고요. 본교재 같은 경우에는 고2, 고3에 나와 있는 뭐 하이탑이라든지 시중 교재들, EBS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수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본교재 하나만 가지고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서브노트인데, 제가 이제 판사량이 조금 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판사하기보다는 들으면서 이 판사 노트에다가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기반 조금 해주고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제 내용에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서브노트는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테이크오버라고 해서 대표 문항이나 시그니처, 주간지를 이제 좀 제시를 해줄 예정이고요.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주된 문항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기출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다 한글화 작업을 시켜놨기 때문에 마지막 주차에는 결국은 기출 문항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실제 시험과 같은 압박감을 좀 주고자 한다. 그리고 테스트지 같은 경우에 이제 누적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좀 시험을 준비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제가 좀 관리를 어떻게 가져갈까를 어떻게 조금 우리 학부모님들께 인식을 시켜드릴까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 어떻게 조금 느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좀 느끼기가 좋으실 것 같아서 먼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 친구들한테 제가 선생님 수업이 어땠는지 좀 후기 좀 작성해줘 라고 했더니 다음과 같이 좀 보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친구들이 많이 괜찮았다라고 하는 거는 개념 설명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개념 설명을 제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번의 수업 시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좀 반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복 자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수업 시간 내에 좀 많이 암기가 되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형 문항을 제가 이제 좀 많이 실제 수업 시간에 좀 많이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 자체나 접근법, 풀이법 이런 것들이 실제 수업 시간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세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엽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수업 시간 내에 짚어줬던 게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제 공통적인 사항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줬던 건 결국 뭐냐면 클리닉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클리닉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부분을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좀 맞춤 해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줬고요. 특별히 이제 이 친구가 많이 해줬던 이야기가,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이제 조교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실제적으로 1대1로 좀 많이 알려주다 보니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모르는 부분을 마지막까지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도움이 컸다라는 말을 들어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해볼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는 수업 시간이 6시 반에서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수업 이후에 클리닉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수업 전 무조건 1시간은 제가 꼭 클리닉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주중 클리닉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주중 클리닉 월목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월수금, 화목, 토 이렇게 이제 수학을 많이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과 목요일 중 하루는 분명하게 우리 친구들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문항 풀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항에 따라서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지 저랑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문항을 풀이를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질문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클리닉에서 좀 무엇을 할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클리닉 때 이제 어떻게 좀 진행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문항풀이하는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잘 하는 친구들은 그것만 하고 그냥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암기가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나 모식도 암기, 내용 암기가 안 되는 친구들은 제가 서술형 문제들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 다시 한번 보고 암기를 통해 가지고 서술형 한 번 더 시험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에서 보셨다시피 그래프를 좀 그리는 연습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같은 경우에 X축과 Y축과 그리고 기울기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려보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3월 13일 금요일 날 저녁 6시 반에서 10시까지 수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6번의 수업과 1번의 직보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직보 때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우리가 직전에 이제 배웠던 모든 테스트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들을 저희가 보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 중대부고 친구들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와서 생명과학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부분들 같이 수업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보내주시면 끝까지 책임지는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강사였습니다.